왜 그랬니? 딴 걸 못 느끼니까 머리로 느껴보려고. 젊어 보이려고 그랬구나. 아니야. 느껴보려고. 들어오십시오. 여기 있어.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요. 아, 그러시구나. 형님. 네, 안녕하세요. 우정열이라고. 잠깐 앉으세요. 잘생겼지? 정신 분열증 같은. 인심 모두 개그 안 하는데 처음 하시네. 이게 이제 저희 동네 소농 돕는 카페거든요. 소농 중에서도 친환경 장목방이 있어요. 소농 작은 그러니까 유통 경로가 없는 작은 농부들을 돕는 카페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갖다 놓으시면 제가 판매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다 친환경이어야 되는 어떤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농산물을 조금 더 많이 생산하시고 그러면서 더 큰 이득을 얻고 그럼으로 해서 이제 먹거리가 좀 건강해지는 어떤 문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런 거 이제 이게 이제 유기농 인증받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이게 유기농 이런 유기농 인증이 되게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혼합해서도 놔두고 이런 건 다 집에서 깨끗하게 말려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독거노인이라. 독거 장년. 흰 달걀 예전 엄마들이 해주시던 달걀인데 지금 하얀 달걀 많이 없어져서 고기 네, 있는 분들 또. 네네네 동네 농부님들 있는 카페고 여기서 문화 행사도 열리고 그다음에 뭐 미술전도 열리고 이게 열린 공간이에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이게 잘 돼서 한 달에 한 6천 명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와. 공연하고 막 이러니까. 아까도 그렇게 관광버스 타고 쭉 오시고 그래서 거의 뭐 여기가 관광지처럼 변하는 상황인데 시골 뭐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 와주시는 게 감사하죠. 호미가 사실 호미질 할 때 호미 건실한 농산물 하나하나 파내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저희 남편하고 제 이름하고 한자씩 호미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해보면 또 호자 들어간 남자를 만나면 되겠죠. 야, 이건 특정 폭탄 발언인데? 야, 호자 남자 구함. 야, 제1호, 제2호, 제3호. 야, 이거 봐.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럼요. 네, 아시겠지. 좋네요. 여름에랑 이제 봄, 가을은 농사도 지시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 이제 별별 거 다 줬었죠. 깨농사, 뭐 토마토, 고구마, 뭐 옥수수, 안진 이게 600평이거든요. 그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노인분이 이렇게 힘들어서 농사를 못 지으시는 분들 거 밭 도지 얻어갖고 제 땅이 아니고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매우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은 뭐가 좋으냐면 여기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논밭 한가운데 컨테이너 4개 붙여서 만들었습니다만은 쳐다보고 흙 구경하기 요새 어렵잖아요. 맞아요. 흙을 구경하는 거. 저는 빨리 조만간에 그게 아니야. 다른 데 땅도 600평 있어. 알아요. 근데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니 이것만 도지 받았다고. 이것도 좀 땄으면 좋겠다고. 돈이 많아. 땅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이 많구나. 그걸 뭘 감추? 괜히 걱정했네. 진짜 부럽다 그래. 노공이산이라는 6개짜리 파대기. 로마식으로 성적인 이거는 기술적인 거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카페에 어느 때는 하루 종일 앉아 거의 뭐 방송이 없으면 여기 나와서 있으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별의별 인생사들이 다 그러니까 방금 아들을 묻고 오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사업이 망해서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다져야 되는 어떤 분도 오시고 그러니까
매우 참 감사해요. 그런 분들을 제가 방송국 안에서만 있었으면 못 뵐 분들을 여기 앉아서 다 일일이 이야기 나누고 서로 마음을 공감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위로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려고 만드신 매일 거잖아요. 계시는 거예요? 거의 있어요. 거의. 사람들이 어떤 분은 5번 오면 연예인이 좀 한 번 정도는 없어야 되는데 너무 있으니까. 지겹다고 네. 그런 분도 계시고 희한하게 한 번 정도 없어야 되는데 반도 아니고. 희한하게 근데 또 어느 분은 없는 때만 골라서 오시는 분이. 5번 왔는데 5번 와, 없더라 그런 분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러기 쉽지 않은데 자주 오세요 그래서 그런 거의 사람.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좋아하세요. 오면 늘 뭐 풀밭에 엎어져 있거나 저기 밭에 엎어져 있거나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 모습을. 원래는 사실 평상시에는 이거를 달고서 이렇게 뭐 어디를 가거나 이게 잘 안 되지. 네. 어느 때는 달고 뭐 어느 옷에 따라서 뗄 때 있고 선생님 그렇잖아요. 선생도 오늘 안 다셨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단다고 그래서 우리가 잊혀지고 안 잊혀지고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상징인 것이고 마음속에 늘 항상 잊지 않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움직이셔야 되죠? 네. 선배님. 시다 가면서 네, 안산으로 그러면 가시면서. 손님 네. 가시는 장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산으로 가주세요. 안산요. 그럼 뭐 운전하시면서 느끼신 점 어디 좀 어려운데 많이 다니셨어요? MC랑 이제 본인이 저기요 손님이거든요. 저기 기사랑 주소가 물어보는 것만 답하세요. 오늘 저 진행하지 마시고. 아니 궁금하잖아. 아 당했잖아 벌써. 답변하세요. 근데 뭐 어디? 저기 반올림대도 갔었고요. 네네. 아유. 그리고 저 어디야 그 노동계약 그 저지 그 시위하는 데도 갔었고요. 그리고 저 국가인권위원회 그 기아차 그 노동자들 그 철탑에 올라가 있는 거기에도 갔었고, 그리고 저 모란공원에도 갔었고. 네. 홍 선생님이 뭐 가시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테니까. 아이, 그렇죠. 국민 TV 힘이죠. 나쁜 나라 영화도 봤고요. 아니 좀 전체적으로 사회가 그렇게 좀 각박해지고 있지. 네, 아유. 이 국가 개념이 정말 북유럽 다녀와서 더 그냥 지금 북유럽 다녀오시고 나서는 더 비교가 되니까. 화가 나와서. 맞습니다. 네. 여기 정말 그 칸트의 말을 빌리면 북유럽은 국민이 목적인데 위하는 존재인데 여기는 국민이 완전히 수단이에요. 그냥 이용하고 경쟁시키고 하는 그런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이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량하고 선하고 착한 분들이라서 너무 순종적이죠. 네, 근데 그렇기나 하지만서도 저는 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선함을 다시 찾는다면 찾는다면 그것이 조건은. 이제 뭐 답이 될 수 있겠지. 지금 현재 뭐 언론들이 모두 뭐 종편이든 공중파든 다 편향적 평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어디를 막론하고 전부 다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평준화된 것 같아요. 뭐 종편은 이래서 나쁘고 뭐 또는 뭐 이래서 좋고 또 공중파는 또 이래서 나쁘고 이래서 좋고가 아니고 다 똑같이. 예. 어떻게 보면은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치하는 분들이 이렇게 바로잡고 옳은 소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뒤에 숨어 있고 국민들만 이제 막 이편 저편으로 나뉘어서 마치 국민들이 뭔가 그
그 정치를 대변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돼서. 아 그럼 세비라도 입금 시켜주던지 그지? 1,000만 원씩은 아니더라도 100만 원씩이라도.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이제 방송의 조중동화 이게 이제 그 권력 정치 권력이 이제 모색을 하고 시도를 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8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는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편향된 평준화, 편향적 평준화. 편평이네 편평. 아니 근데 그것을 굳이 이제 그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사 프로그램을 그 뭐 제 의지로 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됐었잖아요. 네. 10년을 열심히 했는데 아 그러네 진짜. 그것에 대해서 뭐 후회를 하거나 내가 왜 그걸 맡았지라고 그렇지는 않아요. 매우 하여튼 즐거운 경험이었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저는 이제 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니까 조금 많은 시민들에게 내 말 한마디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러한 것이 굳이 그 제가 나서가지고 그런 울림을 사람들에게 줘서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어떤 회의, 그 정치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야든 여든 그런 분들이 바르게 사람들을 이끌고 그분들이 참 분노할 일이 있을 때 나서서 함께 분노해주고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시민들만 우호해가지고 막 그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약간의 회의는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세상이 좀 따뜻해지겠죠. 그 따뜻해지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겠죠. 의미는 국민들이 움직인 게 더 큰데 실제 영향력이나 결과는 그 정치하는 분들이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정치하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얘기하기보다는 아니 네.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보다는 나는 그 야당 의원들이 매우 질책을 당해야 되고 야당 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은 야당 의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그런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정렬이하고 저하고 선 후배 사이에 어떤 코미디언이지만 거기서도 선의의 경쟁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치열하게 쟁취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할 일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 벌써 아닌가. 몇 년째인데 진짜. 네. 그래서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저 이번에 그 스웨덴의 그 스톡홀름 시의회를 이렇게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소개를 받았는데 전부 시의원들이 다 자기 생업을 갖고 있어요. 하면서 하니까. 거기다 나 이거 회원도 그렇고 전업시켰더니 더 못해. 시의원도 그렇고 중간에 나 그만둘래 이러고 그만둔대. 아 돈이 안 되고 힘들어서. 힘드니까. 야 괜찮네 생활 정치 그거는. 우린 서로 하겠다고 난린데.
안에 바다를 예, 가족 회비. 아, 그렇죠. 가족 회비. 아까 저 화장실 갔더니 아빠들 서 계시더라고요. 일반부터 10반까지 각 반 대표가 있어요. 이제 우리 선생님이 11분 돌아가시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교사 대표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이쁜데 그렇잖아, 그죠? 이거 어떻게? 키도 173에서 아, 안타깝다. 인터학교랑 아유, 얼마나 많은 분들이셨어요. 뭐 학생들이 너무 어리고 안타까워서 이제 학생들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목숨 잃은 분들이 뭐 어마어마하셨으니까 그럼요, 네, 안타깝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 김미아 선배가 유가족들 위로하시고 또 뜻 함께 하셨던 거는 뭐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되게 좀 위무가 더 되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잊혀져 가거나 아니면 뭐 불편한 쪽으로 가는 것도 같아요. 더 걱정입니다. 워낙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 이 권력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 진실을 밝혀달라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만약에 내 아이가 수학여행을 가다가 수학여행지에서 배에서 살아나오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부모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또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것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밝혀지질 않았기 때문에 궁금증이 있는 거고 저라도 뭐 국가에서 뭐 돈을 내가 뭐 얼마를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2차적인 문제인 것이고 내가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는지를 알게 되면 서로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우리 정부가 뭐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아니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진실을 일단은 함께 밝혀보자라고 나서줘야 될 곳에서 오히려 피해 당사자들을 마치 불순한 세력인 양 이렇게 단정 짓고 규정 지으면서 이분들이 지금 고립된 상태처럼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피해 당사자들인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같이 슬픔을 애도하면은 마치 그 나쁜 세력인 양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것이 온전한 사회적인 분위기냐 이게 올바른 사회적인 분위기냐라는 생각을 할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위로받아야 마땅한 분들이고 이분들은 다 함께 슬퍼해드리고 함께 공감해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끝없이 지금 몇 년이 흐른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도 그렇지만 일방적인 사죄를 하거나 사과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진심 어린 사죄가 있어야 우리가 회원이란 말 쓰잖아요, 그죠? 한을 푼다. 근데 이게 안 되고서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는 아프더라도 진실이 규명이 돼야 가족들도 덮어버리는 건 아니겠지. 정부에서도 지금 꽤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이렇게 뒤늦게 노력을 해서 될 것이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부모의 한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저도 우리 PD 중에 아이를 먼저 잃은 사람이 있어서 물론 뭐 사고로 잃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초상집을 가봤는데 거기가 가장 슬퍼요. 그럼요. 가장 아프고. 예. 그러니까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 그다음에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더 빨리
조금이라도 시기를 앞당겨서 세월호도 빨리 인양해내고 그 인양하는데 돈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민이 그렇게 빠졌으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아니 그 내가 제3, 제4 우리 아이도 두 번째 이어서 배 타고 가다 또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가 그거를 규명을 해주고 이것은 어떤 일에 의해서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개인이 어떻게 그 배를 끌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아이가 당했을 때는 그럼 누굴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그 인양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잠수 하시는 분들도 중국에 어느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루라도 더 빨리 해서 국민들조차도 이제는 평온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 국민들보다도 이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죠. 이렇게까지 몇 년째 끌 문제가 아니었죠. 지금 역시 들어보시니까 역시 온순하시고 건전하시고 중립적이신 분이시죠? 아, 그러시죠. 예, 제가 보기엔 덮으려고 하는 것 같고 좀 과격한 사람이라 저는. 원래 이제 과연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은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노력이 안 보이는데. 좀 국가의 성립 자체에서부터 국가가 어떻게 성립됐나 이걸 보면 근대 역사에 있어서 그 홉스의 얘기가 있잖아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이리의 관계. 서로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으로 만든 것이 국가다. 이게 이제 근대 국가의 이제 성립의 얘기인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히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적. 그게 바로 국가의 성립 자체이기 때문에 그걸 배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반한 세력들이 계속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 점을 보면 처음부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은 배경이 결국은 이런 그 권력의 작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진상조사도 정말 제대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 구조하는 이 작업도 그야말로 그냥 신용만 하는 이런 식이었고 시위하는 식으로 그때도 선박이 몇 척이 동원되고 이런 따위의 얘기를 굉장히 초기에 했지만 사실 그 내용도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유병헌인가 이상한 그런 식으로 몰아붙였고 이런 걸 보면 과연 국가 성립을 했던 그 국가의 책무를 한 것이냐. 라는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배반했던 자기 원죄라는 이런 것을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거의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는 이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 아니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 편이죠. 알겠습니다. 벌써 2014년 또 4월 16일인데 이제 좀 있으면 벌써 2년이 돼가거든요. 이거. 아까 잊혀지게 그냥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인양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건 알겠는데 이제 그만해라. 국가 경제 어렵다라고. 사실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더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죠. 지금 세금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작업하는 거. 저기 와서 잠수. 저기 동차도라는데 지금. 네. 이렇게 아직 세월호 속에 남아있는 애들이 저렇게 있잖아요. 남아있는 분들도 아홉 분이나 못 찾았다 그러니까 와보니까 참 더 마음이 아파요. 이 너무 많은 많죠. 사람들이
선생님 어떠세요?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국가가 정말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너무 국가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말이 안 나오고 그러죠. 그랬을 때. 네. 하, 8시 50분에 지금 참 기가 막힌데 20 많은 시간을 말이에요. 대한민국 해군함이 몇 정이고 몇천 톤짜리가 몇 정인데 가만히 있으란 말 믿고 있으면 안 되고 다 차례차례 나왔어야 되는데 아유. 이렇게 뭐가 감사한지는 몰라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오히려 이렇게 감사하고 있잖아요. 가족들이. 우리는 이런 따뜻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들이 이런 슬픈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용기를 잃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 게 감사하다. 세월호 가족 여러분들이 감사하다. 이렇게 오히려 국민들이 위로를 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그 부모님들이나 사고 당하신 분들이 국민들한테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한편으로는 따뜻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왜 이렇게 거꾸로 됐지? 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안전하게 잘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기서 세월호를 보내. 이렇게 안전하게. 사람들이 좀 많았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막 보고 계신데 촬영도 하고 계세요? 네. 우리 저 홍세화 선생님. 노정열 씨. 예, 알고 있어요. 사회 많이 보시죠. 내십시오. 내시죠. 세월호 특별법인가 그거 어떻게 됐어요? 뭐 어떻게 통과돼가지고 지금 뭐 예, 그거는 2014년 11월 7일 날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활동을 막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활동 기한이 끝난다고 정부 여당 쪽에서는 강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6월에요? 네. 뭐 계속 방해했고요. 심지어 잘 아시다시피 기소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잖아요. 이쪽에서 한 거는 청문회 한 번 한 게 전부 다고요. 예. 그리고 현재 3월 초경에 2차 청문회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와중에 청문회 전에 해소 문건이 하나 발견이 됐죠. 그래서 여당 추천위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개시가 결정이 날 경우 집단으로 기자회견하고 사퇴를 하고 나와라 뭐 이런 지시를 하는 문건이 나왔고, 그래서 대부분의 여당 추천위원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잘 했죠. 아주 충실하게 잘 이행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저희들이 특별법을 만들 때 수사권 기소권도 요구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특히 이 조사 권한을 가진 조사 직원들의 채용 문제라든가 구성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제안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지가 않았죠. 그때 저희가 주장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특별한 이런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여야가 왜 여야여야 되는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여야를 따지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진상 규명을 하고 뭔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것이 바로 여야가 할 일인데 국가가 할 일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뭐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비용 따지고 뭐 이 입장 따지고 저 입장 따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인 아버지 엄마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마음을 2년이 넘도록 지금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제가 오늘 지금 라디오 녹음이 있어가지고 떠나야 됩니다만 아빠들의 바람을 한번 여기 국민TV에 한번 담고 싶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2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떤 바람이 있다.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다음 하나 바람이 있다면 이제 우리 애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눠져서 지내고 있는데 빨리 추모공원 이게 돼서 한 군데 다 모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양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믿고는 믿어야 되는데 여지껏 하는 걸로 봐서는 그냥 믿으면 가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인양은 돼야 되고요. 그 안에 모든 게 진실이 조금이나마 있을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빨리 하루빨리 좀 인양이 돼서 우리 돌아오지 못한 애들 뭐 선생님 포함 빨리 수습 좀 하고 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는 어때요? 어떤 바람? 그리고 국가에서는 왜 그거를 안 알려주려고 그러는지 그것도 진짜 아직까지도 궁금하고, 왜 세월호를 갖고 정치적으로 갖고 물건을 자꾸 문제를 삼아서 그렇게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아직 배에도 9명의 실종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빨리 찾아서 부모들, 가족들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자꾸 돌리고 계속 세월이 2년이 지나도 그럼 나중에 가서 뼈라도 찾아야 될 판에 뼈도 못 찾으면 만들어줄 거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들 생각을 한다면 진짜 애들도 빨리 찾아주고, 각처에 더 이제 어차피 애들도 다 분리돼 나눠져 있으니까 한 곳에 모아서 같이 놀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바라고 있어요. 우리 아빠. 바람이 있다면 우리 아버님이 얘기하셨듯이 인양, 진상규명, 저희 부모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은 생각이고요. 저는 저희 부모들이 자식의 억울함 그리고 국가의 구조적인 모습이나 왜 그렇게 단순 자기들이 얘기하는 사고로서 끝내야 되는데 그것이 사건이 되고 참사가 됐었을 때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됐나. 그리고 저희 부모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는데 더 이상 왜곡 보도하지 말고 올바른 시선에서 가족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서 왜 그렇게까지 거리에서 그렇게 목청껏 싸워야 되나, 그 마음을 좀 더 올바르게 헤아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왜 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침몰했느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방송으로 다 봤거든요. 구하지 않았구나, 이제 다 알았다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만일에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침몰의 원인까지 가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그런 모든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무리하게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뭐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진상이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얘기 들으시면 알겠지만 그에 대한 그 학교 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들 자리가 없어요. 앞으로 졸업반이다 보니까 그 교실을 학교 측에서 빼자고 하고 우리는 아이들 4명의 미습자가 있어요. 미습자가 나와야만이 뭐 졸업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뺄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양을 해야만이 어떤 형태로든 뭐 뼈라든 좀 죄송스러운데 어떤 형태를 찾아야만이 우리 아이 같이 250명 같이 함께 졸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양이든 어떤 형태로 되면 전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저희가 금방 오신 분들이 어머님들이 지금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저희가 매주 피켓팅을 합니다. 그 교실에 대한 조치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진짜 추운 거 아시잖아요. 진짜 칼밥 물고 막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다리부터 이렇게 바람이 들어와요. 그 서 있는 이유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인양을 해야만이 빨리 하는 것도 맞지만 교육청에서 어떤 답안이 와야 우리가 그런 어떤 형태든 안 하는데 교육청도 어떤 대답도 없고 그렇다고 학교에서도 어떤 대안을 안 주고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죠. 어느 틀에선 아까 얘기했지만 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안 한다고 해서는 뭐 직무유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교육청 자체에서는 지금 교육감 자체가 지금 너무 무의미하게. 그러니까 아빠들이나 부모님들 입장은 아이들이 다 찾아줘야 그렇죠. 함께 졸업을 시킨다 이 말씀이신 거고.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잊혀지는 게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모든 있어요. 게 두렵죠. 모든 게 두려워. 어차피 그럼에도, 참사는 뭐 250명이 일단 함께 했지만 그래도 아까 뭐 추모공원도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형태로든 다 애들이 와야 한 곳에서 와야만이 빛을 발하는 것이 지금 세 군데 지금 뭐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아직 저희가 아직 어떤 힘이 없고 지금 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미비한 어떤 힘이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끝까지 저희가 밝히려고 하는 어떤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건 다 같이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힘을 얻으시라는 거 한마디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긍정의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물론 지금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긍정을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바로 된 사회면은 억울함 없이 다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택시를 타고 지금 홍 선생님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달려왔으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